오늘 또 여러분들 이제 아주 중요한 기사는 이제 국회의장이 아마 바뀌는 모양입니다. 국회의장이 이제 아마 김진표 오선 의원 그리고 또 이상민 오선 의원이 경합하고 또 국회 부의장에는 민주당 내에서 4선 의원으로 여성 가운데 가장 최다 다선 의원인 김영주 아마 영등포갑 영등포갑의 국회의원이 물망에 오르는 모양입니다. 이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대 이상민이 격돌하다. 그리고 국회 부의장의 민주당 목선 김영주가 유력하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오는 24일 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거쳐가지고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된다.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오선의 김진표, 경기 수원무, 이상민, 대정 유성을, 조정식, 경기 시영업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부의장은 여성 최다선인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갑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왜 뜬금없이 이 같은 기사를 이제 공개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해드렸던 오선 의원 김진표, 오선 의원 이상민, 그리고 오선 의원 조정식, 현재 민주당 측에서 이 국회의장 몫으로 거론되는 분들하고 또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영등포갑 출신의 그런 국회의원 이분들이 모두 다 4.15 총선에서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선된 그런 의혹이나 의심이나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다선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대부분 당선에 문제가 없습니다. 당선에 문제가 없는 민주당 측의 국회의원들도 모두가 다 사전투표 조작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4.15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해서 전남 전북 광주 국회의원을 제외한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4.15 총선의 이 소위 진실성 문제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진위, 진짜와 가짜를 변별하는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 측의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바로 제기가 된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로 지금 물망에 오르신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 지금 바로 이 기사 하나가 4.15 총선과 관련된 민주당 측의 입장이 어떤가라는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꼼꼼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 때 아마 픽업이 됐을 겁니다. 오선 의원입니다. 경기 수원무입니다. 이번에 아주 공을 크게 세웠죠. 큰 공을 세웠습니다.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데 상당한 총대를 매는데 기여한 그런 인물입니다. 한번 보시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는 최연장자료 김진표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장이라는 악역을 맡아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큰 힘을 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김진표 의원을 향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김진표 선배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훌륭한 교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경제 관료였는데 이렇게 검수완박법에서 완전히 당리당락과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해 가지고 그런 안건 조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그런 김진표 의원인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공수처 법안을 강행 통과할 때 문의상 씨를 기억할 겁니다. 문의상 씨가 얼마나 무리수를 뒀는지. 수원문은 속한 동수가 12개입니다. 그 동에 속하는 제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를 모두 합치면 74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 측의 다른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74개의 모든 그런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돼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군데에서도 투표소 74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74개 모두에서 다 여러분 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승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김진표 국회의원의 사전투표 승률은 바로 74대 0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0.5,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74개 곱한 확률로 바로 그런 확률, 일어나기 힘든 확률이 김진표 의원이 출마했던 수원무에서 일어난 겁니다. 수원무는 영통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구가 조금 포함되는 그런 선거구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관외 사전투표를 한 개 투표소로 간주해서 더하게 되면 75대 0로 모든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인 김진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물망에 오르는 김진표 의원조차도 바로 사전투표 조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김진표 의원의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제야에서 도움을 주신 한 분이 그려주신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정상값은 0을 중심으로 해서 0에서 한 3%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는 엄청나게 숫자가 큽니다. 플러스 8%, 12%를 이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10개의 동, 11개의 동, 그리고 투표소 수가 74개입니다. 한 곳도 예외가 없이 여러분 이 자료는 영통구하고 관선구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수원시 문은 모두 10개 여러분들 그걸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동으로. 모든 동에 속하는 70여 개의 투표소 모두에서 김진표 후보가 다 관내 사전투표에 성공한 겁니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이것만 딱 보더라도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했구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엄청난 표를 쑤셔 넣어줬구나. 경쟁자인 미래당의 박재선 후보는 엄청난 표를 뺏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0%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더불어민주당은 70여 개 정도의 모든 투표에서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표를 기록한 것은 이 자체가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선 의원인 김진표 의원조차도 여러분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 측의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다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원천 무효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 결과를 만든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표를 가지고 선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김정옥 님의 교회 장로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몇 분이나 쏘갔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장로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는 교회고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 참고로 수원시 영통구가 여러분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조작질을 당했습니다. 이게 2022년도 3구 대선입니다. 최소 326만 표를 여러분들 도둑질 당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영통구에서 행해진 사전투표 조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3%, 10%를 항상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좌우대칭에 한쪽은 항상 플러스,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4.15 총선에서도 하고 3구 대선에도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큰 이변이 없으면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도 하겠죠. 이런 딱한 상황에 지금 우리 사회가 놓여 있는 겁니다. 진전님처럼 이 시대에 애국 정치인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없습니다. 다 위선자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인 겁니다. 이게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표를 여러분들 없애고 사전투표를 그냥 조작 프로그램에 돌려가 만든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 돌려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김진표 오선 의원이 속한 수원문은 영통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부 권선구가 포함됩니다. 권선구도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똑같은 짓을.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0값이 나와야 되는데 0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데 모든 곳에서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다 플러스 값으로 3%, 9%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어김없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표 수원문은 이런 결과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9.40%입니다. 정상으로는 0에서 3%를 벗어나서 안 되는 값들입니다. 박재순 후보는 마이너스 8.38%입니다. 총 조작률은 17.78%입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17.78% 정도를 그야말로 조작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김진표 의원은 사실 이렇게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당일 득표수나 당일 득표율에서 김진표 후보는 상당히 5선 정도가 되면 지역구 관리를 잘한 겁니다. 당일 득표수에서 당일 득표율을 함께 보시게 되면 김진표 의원이 51.15%, 박재순 후보가 40.89%이기 때문에 김진표 후보가 당일 투표에 11%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조작할 필요가 없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5선 의원인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51.15%, 경쟁자인 박재순 미래통합당 후보가 40.89%입니다. 따라서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더라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작을 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 득표수를 조정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전 득표수를 여러분들 바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5선 의원인 김진표 의원처럼 탄탄한 지역구 기반을 갖고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들도 그냥 본의 아니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더 확실하게 승리를 굳힌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 선거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하는 사전투표 선거 결과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작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지고 누구 함께 더해주고 누구 함께 빼가지고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결과는 당일 투표의 득표수나 득표율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의 득표수하고 득표율은 그냥 조작된 값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선거 결과는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다가 조작률하고 사전투표 참가인 수 넣으면은 그냥 그 결과가 그냥 선관위에 발표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진표 후보는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5대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결과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그래서 김진표 의원이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를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도 이와 비슷한 득표율이 나올 테니까. 그런데 조작을 왜 했냐. 사전투표를 그냥 프로그램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